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변국들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 핵잠, 핵추진 항모를 한국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일본은 핵무기 운운하기 전에 현재 쌓아둔 핵폐기물과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해서 네 나라와 주변국, 그리고 환경 살리는 것부터 최일순으로 생각하길. 제발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과 주변국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시연에 성공하면서 무기 개발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 소식에 찬동하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핵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한 미국도 태도를 바꾸며 한국의 개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바로 북한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놀라운 성공이 더웠었습니다. 4세대 원전 소듐냉각 고속로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실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월성 인근 지하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과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 핵 개발을 앞당긴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98.1%에 달하는 양인 50만 7,748다발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묻혀 재처리되기를 기다리거나 폐기되길 기다리고 있죠. 원자력을 띠고 있는 이 원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자력 사고도 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더 깊은 곳을 파내 핵연료들을 묻을 수 있게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이 핵연료를 재가공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핵연료 재가공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죠. 재가공 시 나오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자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량이라도 나올 시 이를 이용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재가공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불가능한 재처리의 물꼬를 터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의장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는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단을 원자력으로 보는 그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SFR 원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SFR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원자로 가운데서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탁월한 원자로로 현재 4세대 원자로 기술 중 가장 발전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SFR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로 빌 게이츠가 탐낸 기술을 먼저 개발했지만 이내 제대로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빌 게이츠는 SFR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죠. 독자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한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개발에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에 비해 뒤처진 것을 깨닫고 이를 참고하고자 한국을 들른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SFR 기술을 시연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동안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원자로 개발에 뒤처졌으나 빌 게이츠의 개입 덕분에 SFR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빌 게이츠가 개발하는 SFR 원자로 기술에 탐을 내던 상황. 한국의 SFR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빌 게이츠 기술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핵 개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고 실제 지하에서 실험에 성공하면서 핵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북한에 맞대응할 무기를 얻게 되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기술 개발에 대해 모른 척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왜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 개발을 허용해 준 것일까요? 바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돈은 물론이고 기술도 없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핵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괄목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ICBM 기술과 소형 핵탄두 기술을 손에 넣었죠. 미 CRTA는 오는 6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를 위한 장비는 물론 도구까지 갖추며 실험 완료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위성을 통해 풍계리 지역 주변에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게 400에서 500kg에 해당하는 경량 핵탄두 개발은 그동안 핵탄두 무게가 무거워 멀리까지 쏘아 보낼 수 없었던 북한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이번 실험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더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핵을 쏘아 보내겠다고 협박,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 측면의 분석을 거듭했지만, 이번 7차 핵실험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핵 제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이 반대를 거듭했던 것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 개발에 뛰어들어 동아시아는 미국의 컨트롤 없이도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해구산 보호를 선언하며 한국과 일본을 억제한 덕분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강행한 끝에 더는 미국의 해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핵탄두를 한국에 이전하는 계획을 주장,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핵을 쓸 수도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기에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비난받았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핵을 가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핵연료 재처리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는 물론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JFCS에서 이를 허락하면서 핵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핵공학자 서균열에 따르면 한국은 1조 원만 핵 개발에 투자하면 그 이후로 핵무기를 찍어내는데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기술 수준과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양만 계산해봐도 핵무기 5,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이번 재처리 기술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완료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공동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한국의 재처리 기술 실험 성공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 핵 개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IAEA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국이기에 이번 핵 개발 지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보수 논객인 저그 밴도우는 한국 핵무장의 첫 발을 내디듬은 그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선견지명을 보인 일이 지금에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핵무장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CSIS의 브래드 글로서면 국장과 데이비드 센토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력감을 느끼던 한국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한 소식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문제로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일본과 간접적으로 핵 영향에 놓인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죠. 자민당 내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하며, 한국에서 개발했다면 일본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한국처럼 자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동원해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섰는데요. 하지만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에 대해서 한국이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에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어 일본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는 물론이고 해구산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죠. 이미 일찍이 일반 시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에 찬동하는 상황.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수권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한국이 드디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한국이 되길 염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고 핵잠, 중형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이야말로 자격이 있다. 핵 없는 국방은 허구에 불과하다. 핵을 대중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양산해야 한다. 육해공군이 다양하게 응용하도록 다종화, 다기능화, 소폭 반경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찬성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굳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겠지만 북괴가 먼저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고요. 주변에 양아치들이 많아서 우리의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하는 이상 우리의 핵무장은 정당하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도 이제야 철이 들었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미국도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